진주평론 위클리 이슈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성규 전 부산일보 서부 경남 본부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계셨습니다. 뭐 그럭저럭 추위도 늦 추위도 시작되고 해서 네. 뭐 부정선거 이것도 엄청나게 큰 이슈인데 이 요즘에는 이 가짜 뉴스 이것도 심각한 문제. 심각하더라고요. 심각해서 이번 요 앞에 윤 대통령의 계엄 사태도 사실 보면 가짜 뉴스를 믿는 사람들이 현혹돼서 저는 맨날 주장합니다만 한 번이라도 우리 투개표 현장에 그죠? 뭐 선거 참관인이나 정당 참관인이나 뭐 이런 거 있죠, 그죠? 감시관 이런 거. 그건 뭐당 후보자별로 다 나가죠. 그리 다 나가는데 그런 사람 한 번이라도 참가를 해보거나 참여를 해본 사람이면 그게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다 하는 걸 알 텐데 지금 뭐 진짜로 가짜 뉴스가 판을 치는 시대가 왔어요. 지금 심각합니다. 심각하죠. 네. 심각한데 지난번에 문영배 헌법재판관 권한대행과 관련해 가지고 재판소장 권한대행 관련해 가지고 또 가짜 뉴스 또 때문에 진주가 전국적인 이슈가 하면 되죠. 대학고등학교 출신이 돼서 그 진짜 엉터리 가짜 뉴스인데 그래서 이걸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 막 가짜 뉴스를 퍼뜨려 가지고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좀 적절한 처벌이 돼야 안 될까요? 거의 지금 시대가 지금 정규 레거시 언론의 쇠퇴에 맞춰서 그에 때 발맞춰서 이제 유튜브 우리도 하고 있는 유튜브가 지금 대세가 된 시대를 맞아가지고 레거시 언론이 이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서 발생하는 문제 아닌가 안 믿어요 지금 정규. 그래가지고 유튜버 믿고 있으니까 그거 안 믿더라고 그 부분을. 그래서 일단은 이제 동문 카페에 이제 음란물이 있었는데 문영배 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그 음란물에 댓글을 달았다. 완전 새빨간 거짓말이죠, 그죠? 예. 그 DC 인사이드라는 매체에서 이제 첫 보도를 이제 한글로 그렇게 이제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제 옳았구나 뭐 이래 가지고 대변인 2월 13일 날 국민의힘에서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음란물에 직접 댓글을 달았다. 이래 가지고 또 대변인이 또 이렇게 또 한마디 걸쳤다가 그 다음 날이죠. 2월 14일 날 또 나서 가지고 팩트 점검이 좀 부족했다. 그런 부분에서 사과를 한다. 라는 또 논평을 또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놔놓고 아니면 그만이고. 그거 이제 한번 우리나라의 정당에 그것도 여당의 대변인이 이거 발표를 하면 코멘트를 하면 이게 또 기하급수적으로 날개를 달고 또 유튜브 유튜브나 통해 가지고 또 막 2차 확산되고 그 TV 이제 MBC 관련 프로그램을 이렇게 한번 보니까 그걸 거의 믿고 있더라고요. 참, 저도 개인적으로는 서울 및 대구 이런 데서 제 지인으로부터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는 것만 지금 이야기해 줬는데도 안 믿는 표정이에요. 지금 이게 아무리 그 정규 언론이 아닌 유튜브나 이런 쪽에서 나왔다 하더라도 공당에서 이미 여당 대변인이 이렇게 잘못 알고 엉터리 코멘트를 달면서 뒤에 사과를 했지만 이게 이미 확산된 상태고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되노? 이거 진짜 가짜 뉴스에 의한 피해자 내지는 하여튼 갈등을 조장하는 문제 이런 데 대해서는 진짜로 참 그것도 보면 또 문영배 재판소장이 또 자리를 비웠다 이래 가지고 그럼 우리 헌법재판소
탄핵 그 하는 걸 보면 맨 오른쪽에 지금 한 사람 비죠. 마흔역 재판관 자리가 비어 있잖아. 그 비은 자리를 이렇게 짜집게 했네 또. 짜집기를 해가지고 이 어디 갔냐 또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AI에 의한 딥페이크라고 하죠. 디페이크 딥페이크 문제 이거 나오면 앞으로 심각할 건데 그 국회나 정치권이 해야 될 일이 앞으로 그런 데 대한 뭐 대책을 세우든지 법률화 정비를 하든지 새로운 뭐 법을 제정하든지 해야 되는데 엉뚱한 일만 하고 그리고 있는 또 것 같아서 헌법재판소에 또 지금 가고 문영배 재판관 또 집 앞에서 또 시위하고 또 그런 거 가지고 또 시위하고 이게 점점 이 논란을 확산시키는 거거든요. 이게 헌법에 대한 굉장히 좀 도전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예전에 뭐 6, 70년대 내지는 뭐 70, 80년대까지 국가보안법 문제 많이 나왔잖아요, 그죠? 네. 옛날에 국가보안법을 주로 이제 뭐 친북 좌파 내지는 뭐 하여튼 뭐 친북 그 뭐 이런 거 이런 걸 주로 단속하거나 처벌 대상으로 삼기 위해서 만든 국가보안법이 지금 어찌 보면 우파들이 국가보안을 해치고 있는 사태가 많으니까 그죠? 헌법을 그걸 해치고 이제 뭐 정통 헌법기구를 침탈하고 하는 데 있어서 국가보안법을 적용해야 되는가? 저는 참 일단 좀 이걸 아이러니. 해야 되고 그게 뭐 좌파 우파 이런 식으로 그런 분들을 이제 구비를 좀 이렇게 지어야 되는데 저는 우파라고 보기도 힘들어요. 그 사람들은 헌법 가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게 예? 참 걱정이 되는 게 그래서 문영배 그 헌법재판관 관련 그 DC 인사이드 그 국힘 갤러리에 올라온 그 내용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이게 자리를 비운 사진 그것도 이제 거짓말이었고 짜집기 한 그래서 거죠. 이게 이제 도가 좀 지나치다라는 말도 부족할 정도예요. 이게. 완전 엉터리 뉴스에 대한 이 이거 공당이 책임을 거기에 대해 가지고 공식 브리핑을 하고 또 하루도 그 다음 날 또 바로 사과를 하고 그 사과 한들 뭐 그게 덮여집니까 안 덮여지는데 이게 그것도 팩트 점검 부족 사과랍니다. 참 말도 안 되는 우리가 그 내용은 모르겠고 우리가 팩트를 정확하게 체크를 해보지 않은 데 대한 사과. 그러니까 이런 게 애들이 들어도 진짜 웃을 비웃을 만한 이런 이야기들을 공당의 대변인이 하고 있다라는 게 이게 대한민국 이 정치가 정말 어느 정도까지 갈 건지 어느 바닥까지 갈 건지 한번 참 걱정스럽습니다. 이게 더더군다나 또 이제 가짜 뉴스 뭐 이런 것들이 한번 나오고 나면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막 2차 가해 이런 식으로 이어지고 이게 좀 빨리 이러한 상황들이 좀 이게 마무리가 좀 될 수 있도록 가짜 뉴스가 가짜 뉴스에 심취된 우리 국정 최고 책임자가 쿠데타까지 예? 친위 쿠데타까지 일으키는 이런 문제까지 왔으니까 저는 뭐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짜 언론 진짜 뭡니까 정론의 언론이 진짜 필요한 시대가 왔다. 그렇게 오히려 레거시 언론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시대에 진짜로 믿을 수 있는 언론이 필요하다. 오히려 그런 게 필요하죠, 그죠? 뭐 유튜브를 하시는 뭐 저희도 마찬가지고 이제 좀 반성해야 될 부분들은 정말 반성을 좀 하고 이게 단순히 그냥 돈벌이 수단으로 이렇게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좀 아니 처벌해야지 처벌해야 돼. 완전 처벌도 하고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정말 좀 강력하게 아예 그럼 하지 그 언론사 운영을 못 할 수 없도록 언론도 아닌데 이게 언론으로 그 구분돼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래도 언론 노릇하려 하고 있으니까 통신 뭡니까 이거 통신 쪽이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좀 뭔가 좀 법률적으로 정비를 정비를 해 해가지고 정비를. 예, 그럼 좀 대안을 좀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 앞에 왜 그런 게 심각한 문제 있었잖아요. 그 뭐 언론이 아니고 뭐 인터넷 그 속에서 왜 중앙선관위에서 중국인들이 뭐 70명인가 90명인가 체포돼 가지고 주한미군인가 체포해 가지고 주일 미군으로 이송됐다. 이런 완전히 엉터리 그러니까 가짜 뉴스를 뉴스를 보니까 선거관리위원회 그 직원이 인터뷰를 했더라고 나와서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어찌 되는지
어느 사람이 누구의 말을 믿어야 되는지 이제 모르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이 나라가 막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탄핵이 뭐 어떤 방식으로 되든 간에 빨리 결정이 나고 주문이 나고 뭔가 정리가 빨리 좀 돼야 되겠다. 문영배 재판관 관련 이 부분은 지금 스스로 우파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얼마만큼 밑바닥까지 좀 떨어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거짓 보도에다가 책임을 지우는 책임감 있는 그게 사실 보수의 가치고 책임, 명예 이런 게 보수의 가치인데 참 한심스럽습니다. 헌법의 가치를 부정하고 한심스럽습니다. 예. 그래서 또 우리 또 진주와 또 관련된 이야기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진주시 의회가 오늘 19일인데 2월 19일인데 오늘 이제 개회를 했습니다. 262회 진주시 의회 임시회가 이제 개회를 해가지고 24일까지 6일간 네. 예. 올해 첫 예, 첫 임시회입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이제 2025년도 주요 업무 보고하고 이제 상정된 조례안 이런 것들을 심사를 좀 하게 되는데,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이제 조례안이 또 하나가 있죠. 우리가 저번에 할때 부결이 된 진주대첩 역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근데 현재 그 전망을 조금 해보면 일단 뭐 언론이나 시의원과 개별적으로 좀 접촉을 해보니까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고 소속 의원들이 그렇게 부정적이다. 좀, 찬성하지는 않는 쪽이다. 그런 이야기가 좀 들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될지 아마 계획을 보니까 2월 20일 내일 그 기획문화위원회 상임위원회가 개최가 되는데 그래서 심의를 한다. 거기서 지금 이 운영 조례안에 대해 가지고 심의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굉장히 좀 관심이 모아지는 그런 조례안이 있고 16건이네 총 안건이 그죠? 총 16건이고 조례안이 많고 일단 2025년도 시정 주요 업무 보고가 있고 조례안 내관 심사가 있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사무 위탁하는 게 있습니다. 사무 위탁을 하는 뭐 예를 들어 문화예술가나 문화관광가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을 이제 문화관광재단으로 위탁하는 그런 동의안들이 있는데 그런 내용들은 의회가 임시회가 이제 좀 진행이 되면서 한번 정리해서 어떤 내용들인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중요한 또 하나 의안이 또 하나 있네요. 디지털 성범죄. 예, 그건 아마 언제 할는지 제가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 박재식 의원이 이번 안에는 안 들어왔네, 그죠? 이번에 지원 조례안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구나. 예. 조례안 명칭이 진주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부분은 박재식 의원이 오래전에 조금 시간이 조금 됐습니다. 이게 얼마 전에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제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 가지고 5분 발언을 한 게 있었고 이번에 이제 조례안으로 이걸 이제 하는 모양인데 이 옆에 저 우리 서울대 무슨 방 찾는 거 때문에 N번방 N번방인 것 때문에 굉장히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뭐 저희들이 촬영하는 날짜 촬영하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날인 2월 13일에 이제 그 진주시 가자동에서 어떤 식당에 음식점에 여성 화장실에 이제 몰래 카메라를 설치했다가 이게 이제 발각되는 사건이 이 앞에 뉴스를 봤습니다. 뉴스 나왔었죠. 아직도 이런 사람이 많은 모이죠. 이게 발견이 안 됐을 뿐이지. 이게 이야 참 음식점 참 이해를 참 못하겠어요. 일단은 이게 아직도 돈이 되나? 거의 그 돈이 돼서 이런 모양인데 그죠?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불법 촬영물이 이제 뭐 정확한 경로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불법 유통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돈을 그걸 노린다거나 이래가지고 하면 이제 디지털 성범죄로 이제 이게 또 이어지는 거고 그러다 보면 또 제2차 가해까지로 이어지는 거죠. 거기 촬영 당한 사람들은 평생 씻지 못할
그런 기억들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 부분은 처벌이 좀 강화돼야 되는데 좀- 한 번이라도 단 한 번 원스트락 아웃제를 적용하든지 그러니까 초범하면 그 집행유예 받고 나오면 뭐 예. 또 요즘은 그래요. 옛날에 뭐 보통 공무원들이나 이런 게 집행유예를 받으면 집행유예도 실행이거든요. 그렇죠. 징역 1년에 실행이죠. 집행유예 2년 하면 그런데도 안 잡혀가면 철창에 갇히지 않으면 이게 무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지역 사회에. 이거 범법도 안 돼. 그 아니 보통 봉급장이나 뭐 일반 회사도 실행을 받으면 공무원도 마찬가지잖아. 벌금 이상 실행을 받으면 권고 이상을 받으면 그 직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데 이 보통 이 사람들이 집행유예는 그냥 안 잡혀가니까 그죠? 그 집행유예인데 집행을 그냥 유예할 뿐인데도 그러니까 그걸 그렇죠. 무죄라고 생각하니까 무죄를 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있는데 그 집행을 유예한다는 뜻이니까. 그러니까 이걸 좀 진짜로 실행일지라도 초범이라도 이거는 이는 초범 뭐 이런 거 가릴 것 가릴 없이, 것 없이 당장 그 집행유예 주지 말고 저좀 강화됐으면 바로 좋겠다. 구속시켜야 돼요. 구속시켜서 그야말로 철창에 갇히는 예. 그런 행을 봐야 제대로 정신을 차리지 않나 싶은데 근데 자꾸 이 진주에서 이제 이런 이게 좀 일들이 자꾸 이제 발생을 하니까 이게 참 이제 이런 우리 지역에 대한 이것도 일종의 안전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지역의 안전 이런 부분들인데 이제 가자동에서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니까 또 가자동 주변에 있는 식당들이나 이런 게 식당들이나 좀 이런 데는 굉장히 또 타격을 입지 또. 타격을 입습니다. 이게. 안 그래도 어려운 이 예, 시기에 시기에. 참 애가 터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일이 일어나고 나서 이제 2월 16일이죠. 진주 경찰서가 이제 가자동 일대에 또 불법 촬영 점검을 또 강화하고 하는 이게 뭐 소일고 외양간 고치는 객인데,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지금 식당 상당히- 주인인가요? 이게? 예, 야, 식당 이거 주인으로 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지역으로 봐서는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부끄러운 일인데 이제 앞에 말씀드렸듯이 박재식 진주시 의회 의원이 디지털 성범죄 아웃 조례안을 이제 발의를 했습니다. 그 주요 이제 박 의원이 볼 때 이 디지털 성범죄는 이제 주요 피해자 연령대가 낮고 또 가해 영상 등이 SNS로 또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면서 치명적인 인격적 피해를 일으키는 특성이 있다. 인격살인이죠. 그래서 이제 그게 상응하는 조치 내지는 거기에 따른 처벌이 네. 거기에 걸맞는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고 그 조례안을 이게 진주시 조례 뭐 예방 조례나 이런 건 참 좋은데 그죠? 이제 조례 좋은데 저 안에 내용에 그 시장의 책무에 보면 이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또 피해자 지원에 관한 정책을 수립 추진하고 또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근데 그 2항에 보면 시장은 제 1항에 따른 정책 추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조금 약간 좀 강력하게 이런 내용을 담은 이제 조례안을 이제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전체적으로 뭐 지방자치단체의 뭐 어떤 책임을 미루기보다는 상위법에 행사 처벌에 관한 조항이 그 강화되었어야 되고 여기는 뭐 예방 관련 그죠 조례이기 그렇죠. 때문에 일단 뭐 역할의 한계가 있기 일단 때문에 관련해서 이제 조금 이게 뭐 행재정적으로 지원이 되면 뭐 개몽 활동이라든지 요즘 또 개몽 이런 거 쓰면 안 되는데 뭐 이런 활동들을 사전 예방 활동들을 좀 할 수가 있고 또 다른 유관기관에서도 또 이런 성범죄 또 예방을 위해 가지고 또 조금 또 각성을 하고 또 새롭게 좀 대비하는 그런 또 기회가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일단 박재식 시의원이 디지털 성범죄 아웃 관련 조례안을 발의를 한 상태다. 발의를 했다. 그 이번 의회에 상정돼 있다. 예, 예. 조례안이 아마 뭐 이건 뭐 문제 없이 통과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다음에는 진짜 이제 우리 그 동지역 아니고 이제 면단위 언면 지역에 네, 면 지역에 언면 지역을 가면 농촌 지역 애들 못 본다는 이야기가 그 현실화된 현실화된 지금 그래서 이게 뭐 언론 보도를 보니까 입학생 10명 미만 진주시 초등학교가 8곳이랍니다.
그 농촌 지역이 대부분이죠. 농촌 지역에 뭐 진주초 그리고 진주초, 봉곡초, 봉운초, 병설 유치원 원안 모집 실패로 또 폐원이 되고 심각하네. 심각합니다. 일단 뭐 저출생이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까 학력 인구도 또 감소를 자연스럽게 또 되는 거고 그게 이제 도심 지역으로 또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까 농촌 지역 이게 읍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이 학교들이 이제 폐교를 이제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서울도 뭐 그런 서울에 있는 원도심 초등학교도 폐교가 나오고 하는 부산도 마찬가지고 원도심에 아파트 젊은 층이 살지 않는 아파트가 많은 지역을 제외하고는 원도심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들이 폐교를 뭐 광역시도 그런 마찬가지인데 뭐 여기다 보니 그렇네. 진주도 거의 뭐 그렇습니다. 비슷한 상황이고 앞으로 더 심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뭐 진주교육지원청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일면 1교 한 개면에 한 학교 적정 규모 학교 육성 사업 제외 기준으로 올해는 진주 지역 초등학교 통폐합 계획은 없답니다. 그 본래 이제 교육 당국이 그다음에 지역민들도 농촌 지역에 한 개 학교 초등학교 특히 그 중고등학교 없는 데는 많잖아요, 그죠? 옛날부터 그 초등학교 한 명 있어야 그 공동체가 유지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공동체의 유지 차원에서도 한데 지금 오래됐잖아요. 작은 뭐 인근의 뭐 산청이나 함양 같은 경우 일면 1학교가 없는 데가 많습니다. 이거 상당수 되고 진주도 지금 올해 뭐 명석 금곡 이런 데는 입학 예정자가 한 명도 없다. 금산이 금곡이 한 명도 없고 이반성초는 예정자 한 명. 이래가지고 이게 읍면 단위의 초등학교가 이 폐교 어떤 위기다. 폐교 위기가 폐교 불일하네. 위기일뿐만 아니라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지역의 어떤 적정 인구 수준 혹은 지역의 어떤 적정 수준을 유지하는데 이 학교의 기능이 상당히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하거든요. 그 이제 만약에 이제 그렇잖아요. 귀농을 하고 싶다 젊은 세대가. 근데 학교가 없다 그 지역에 그 맨 단위에 초등학교가 없다 하면 그 참 심각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든지 일면 1학교를 유지하려고 교육 당국에서 노력 중입니다만은 제 고향 같은 경우는 옛날에 저희들이 다닐 때 한 면에 초등학교가 9개인가 10개인가 있었다고. 산청이요? 우리 단성면에만 단성면에. 단성면에만. 그런데 지금 한 개 학교로 9개 다 한 개 학교로 합해졌는데도 1년에 입학생이 뭐 몇 명 되지도 않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각 교육청 이제 단위별로 보면 이게 도심 이제 광역 단체 그런 거 보면 이제 이 도시의 수준에 따라서 이게 좀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뭐 서울, 광주 뭐 이런 데는 뭐 입학 예정이 뭐 전혀 상관없는데 입학 예정 학생이 없는 초등학교를 보면 전남이 32곳으로 제일 많고 그 다음이 경남입니다. 26곳. 그 다음 전북, 강원, 충남 이게 이제 두 자리 숫자의 이제 학교가 있고 인천부터는 이제 한 자리 숫자인데 이게 전부 농촌 지역 내지는 어촌 지역이죠. 이게. 그러니까 조금 우리 이제 지역으로 봐서는 이제 이게 서울 수도권에서 떨어진 지역들, 거리상으로도 좀 많이 떨어진 지역들, 그렇겠죠. 이런 지역하고 이제 뭐 경북은 빠져가 있네요. 네, 공개가 안 돼 있네. 경북도 상당히 심각하지 싶은데 네, 경북도 경남에 못지않게 심각할 겁니다 이게. 이게 일단은 이제 저 걱정되는 건 이제 입학 그 학생 수가 이제 적다 하더라도 또 학생들의 교육 환경 이런 것까지도 또 예산이 삭감되거나 기존에 학생들한테 제공되는 교육 환경까지도 좀 나빠지지 않도록 일선교육청에서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전 국가적인 국가의 문제입니다. 이 뭐 교육청에서 노력한다고 되는 문제도 아니고 전 국가가 우리나라 전체의 총력을 쏟아서 해야 될 문제. 참 진짜 심각한 문제고 앞으로 농촌 지역에는 학교뿐만 아니고 지자체, 지방자치단체 특히
면단위 뭐 행정기관 이런 것도 나중에 없어지는 거 아닌가? 인구가 없는데 그죠? 점점 줄어드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걱정이 됩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뚜렷한 또 그것도 없어요 지금 솔직히. 뭐 이게 대책이 나오느냐? 대책도 없다고. 아이고, 대책이 있었으면 이게 대책이라 하는 게 이제 이걸 좀 그 속도를 좀 더디게 하는 어떤 그런 방안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 그 각 지방자치단체들이나 이런 쪽에서 예산의 투입, 예산 투입이나 이런 환경들을 보면 사실 뭐 도심 지역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 집중이 되지 사실 뭐 농어촌 지역 이런 쪽에는 그렇게 예산들을 이제 투입을 안 하는 경향들이 계속 이제 증가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어쩔 수 없이 계속 모든 환경이 모든 우리가 이야기하는 생활 환경 자체가 계속 나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참말로 어떻게 뭐 우리가 뾰족한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할 수도 없고 참 안타까운 현실이고 이게 가치관이 그죠. 옛날에는 우리 70년대에 하더라도 그죠. 저희가 태어날 때에 하더라도 많이 낳으면 망한다 이래가지고 산화 제한도 하고 뭐 이래 했잖아요. 한 명만 놓고 잘 기르자 하고 뭐 이런 데도 있었죠. 두 명도 많다. 한 명만 낳아 잘 기르자 했는데 이게 이제 가치가 변하는 거죠 이게. 이 영원한 것은 없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원한 가치관도 다 변한다 늘. 그리고 진주시 그 안락공원 그 화장 시설 사용료가 인상이 될 것 같습니다. 진주시가 그 2월 17일입니다. 2월 17일에 진주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사용료를 인상을 해야 된다라고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2009년 이후 15년간 동결이네 그죠? 그렇죠. 동결했다가. 그래도 시민들한테의 사용료는 굉장히 싸잖아요. 이게 뭐 타 지역과 비교를 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뭐 잘 모르는데 일단은 주민등록상 진주 시민들에게 이제 화장 시설 사용료가 이제 당초에 7만 원에서 9만 원. 2만 원이 인상된 이제 9만 원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봉안 시설, 네. 그 같은 경우에는 사용료가 이제 20만 원이었는데 10만 원이 인상돼 가지고 30만 원으로 이제 인상이 됐다라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 새로운 시설을 대폭 확장했는데 네. 아직까지 완공은 아직 안 됐을 건데요. 기존 시설을 이용할 때 그런가? 지금 대폭 확장해서 새로운 시설을 지금 이게 짓고 뭐 있죠. 당장 이제 인상되는 건 아니고 일단 뭐 인상 조례 입법 예고 뭐 그다음에 이제 또 조례 개정이 또 돼야 또 줘야 되고. 예, 의회 조례 개정되고 나면 이제 그때가 한 2025년 6월 정도 그때부터 정도 시행이 될 들어가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자꾸 시민들의 이제 혜택이 되는 정책들도 있고 뭐 저번에 100원 버스처럼 이렇게 또 어쩔 수 없이 또 물가 인상이나 뭐 이런 것들 인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또 공공요금 자체가 또 조금 인상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어찌됐든 간에 뭐 많고 적고 이런 걸 떠나 가지고 뭐 시절이 이 뒤숭숭한 이런 이제 시절에 이런 또 공공요금에 속하는 부분들이 좀 들썩들썩 한다는 게 아무래도 좀 마음 편한 소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가가 엄청나게 오르고 지금 계엄 사태 이후로 우리 환율 있잖아요. 환율. 네. 달러 환율이나 그 유로 환율이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그렇죠. 보니까 오늘 내그 믹스 커피를 한 박스 사러 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나 올랐던지 우리 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옛날보다 한 3배 정도 올란 것더라고. 옛날에 처음 샀을 때보다. 믹스커피 말라 먹는 거 뭐가 믹스 커피를 내가 좋아해서 사러 갔는데 3분의 1 되는 작은 박스가 내가 예전에 알던 가게 아니야. 그래가지고 마트 직원이 저 눈만 뜨면 오르나가네. 제일 많이 올라간 게 커피랍니다. 커피. 아니 그러니까 뭐 하여튼 그것뿐만 아니고 이렇게 마트장을 저도 그 시켜서 한번 가보면 뭐 옛날에 좀 많이 샀다 싶으면 뭐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 안쪽이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가보니까 예전만큼 샀다 싶은데 20만 원이 훌쩍 넘어요. 그렇지. 예. 그래서 이게
서민들은 정말 살기 어려운 그런 시대를 살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물가와 관련돼 가지고 이제 논의되는 이제 일들은 조금 어떤 그 물론 그 운영상의 문제도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래서 시민들의 어려움을 좀 먼저 생각을 해가지고 좀 이게 시기적으로 조금 좀 내준다든지 시민들에게 좀 이게 시민들이 좀 듣기 편한 그런 뉴스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가가 내렸다 이런 소리를 당분간은 했으면 좋겠지만 당분간은 힘들지 않을까요? 이게 그냥 편하게 그냥 이거 그런데 크게 구애 안 받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보다는 좀 어렵게 이 지금 이 시기를 지나고 있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큰 어려움으로 저는 작용이 될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뭐 슬기롭게 견뎌내야 될 시기입니다. 지금 예, 봄은 오고 있습니다. 봄은 오고 있는데 좀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날씨는 계속 춥고 출래 불사춘이라 견뎌 봅시다. 출래 불사춘이라. 오늘은 또 일단 거짓 뉴스 이야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성범죄 문제, 그다음에 또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는 또 이야기, 그리고 또 가장시설 공공요금이 또 인상됐다는 이야기까지 좀 좋은 말씀을 좀 이야기를 이슈를 좀 전해드렸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해서 죄송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 위클리시 멋지. 멋집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시오.